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 엉덩이 딤플, 혹시 위험 신호입니다. 엉덩이 딤플, 엉덩이 보조개 은 대부분 아이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피부 함몰로 대부분 큰 이상 없이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척추이 형성증 등 신경, 골격계 기형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엉덩이 딤플이 있을 때 초음파 검사는 주로 고위험군에 시행하며 생후 3개월 이전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부분 단순한 딤플은 별 문제 없이 성장하지만 고위험군은 반드시 전문의 진료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1. 초음파 검사 권고 기준입니다. 엉덩이 딤플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때 검사를 고려합니다. 딤플의 위치가 항문에서 2.5c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중심선에서 벗어난 경우, 딤플의 깊이가 깊은 경우, 딤플 주변의 혈관종, 종고에 혹은 단단한 조직이 만져지는 경우, 딤플에 털이 많이 난 경우 또는 고름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피부 변색이나 선천 기형 등 동반 소견이 확인된 경우, 아이에게 배변 배뇨, 장애 요로 감염, 하지 감각 저하, 골격 변형 등 신경계 증상이 있는 경우 2. 검사 시기와 방법입니다. 생후 3개월 이전, 척추뼈 골화가 진행되기 전이어서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용이합니다. 생후 3, 6개월 이후 척추뼈 골화로 인해 초음파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필요시 MRI 등 정밀 검사를 고려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노출 없는 안전한 검사로 아이에게 특별한 진정이나 약물 투여 없이 시행 가능하며 신체 이상 유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관리 및 추적입니다. 단순 딤플은 별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며 위험 소견이 없는 경우 부모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 결과 신경척추 기형 소견이 있으면 추가적인 잔뇨 검사, 요역동학 검사, 근전도 검사를 통해 상태를 평가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음파 시행이 권장되는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의 엉덩이 딤플 사찰 딤플의 아래쪽 엉덩이 부위 오목한 자국에 대해 언제 초음파 척추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는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여러 국가기관 및 학회 지침을 종합한 것으로 각 병원이나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임상 적용 시에는 해당 기관의 프로토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중선 딤플만 있고 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면 영상검사 범주 없이 경과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치가 항문 위쪽 2.5cm 이상, 피부 이상 동반, 다리 또는 배변, 배뇨 이상, 크기, 깊이가 비정형인 경우에는 척추 초음파 시행 권장합니다. 시기에 맞춰 적절히 영상검사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본 개념입니다. 엉덩이 주위에 있는 단순한 도랑이나 오목 딤플은 신생아에서 비교적 흔하고 대체로 해당 구조 이상 없이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딤플이 특정 특징을 가지거나 다른 피부 표시, 추타노스 스tigmata, 뼈가 동반된 경우에는 잠재 척추 이합증, 오컬 스파이널, 디아이스레이파이즘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 영상 검사 초음파, 필요시 MRI를 고려해야 합니다.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이 없고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 가능하므로 신생아형에서 척추 이상을 평가하는 1차 영상 검사로 많이 권고됩니다. 2. 초음파 시행이 권장되는 기준입니다. 단순한 중선 미드라인, 딤플이 있고 위에 고위험 특징이 없다면 초음파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점이 여러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위치, 항문보다 약 2.2cm 이상, 위, 즉 항문에서 위쪽으로 거리가 먼 위치에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크기, 깊이, 일반적으로 지름 5mm 이하, 깊이가 깊거나 뚜렷한 홈 형태인 경우입니다. 피부 이상 동반, 털 다발, 하이퍼트리코시스, 피부, 태그, 스킨택, 색소 침착, 스킨 디스컬러레이션, 혈관 기형, 해망이오마, 지방종 리포마 등이 딤플 주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신체 이상 동반, 둔부주름 불대칭, 에이시메트리컬, 글루티얼 크리스, 신경교로 항문, 기형 아노렉탈 말포메이션 등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신경학적 징후, 다리 움직임 이상, 배뇨, 배변 기능 이상, 척추 돌출이나 기타 골격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3. 실제 권고 예시입니다.
American Institute of Ultrasound in Medicine AIUM은 딤플이 1.5cm 위쪽 기저가 보이지 않을 경우 base of dimple not visible 등은 초음파 시행 고려 대상이라고 제시합니다.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 스코틀랜드, NHS, GGC 지침에서는 딤플이 2.cm 이상 항문 위의 위치 또는 털다발, 피부 태그, 지방혹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영상검사를 권고합니다. 호주 Child and Adolescent Health Service, ECHS 지침에서도 단순 딤플, Simple Sacral Dimple인 경우 영상검사 불필요하며 복합형 컴플렉스 특징이 있는 경우 초음파 또는 MRI 필요라고 명시합니다. 4. 검사 시기 및 주의사항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신생아 영가 시기, 즉 골판, 버템랄 아치스의 후방골화가 진행되기 전인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 지침에서는 6개월 이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조기에 시행하면 구조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컨대 체중이 4.6kg 이상이고 corrected age가 42.5주 이상일 때 정확한 초음파 판독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추가로 MRI 또는 신경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험 신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엉덩이 딤플 사이트랄 딤플로 은 대부분 정상 변이이지만 일부는 척수기형 터니어 오컬 스파이널 디아이라피즘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신호 레드 플렉스를 위치 형태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지침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AP 2021 NHS 스콜란 2022 홉킨스 2022 AIUM 2023을 따릅니다. 1. 위치, 로케이션, 별 위험도 구분입니다. 항문에서 멀수록 2.5cm 이상, 척추 쪽으로 올라갈수록 위험이 높습니다. 저위 로우 라잉 단순 딤플, 항문에서 2.5cm 이하 거리 미골 초칙스 부위에 위치하면 가장 흔한 형태, 전체의 80% 이상으로 위험도가 낮습니다. 관찰만으로 충분하고 초음파는 불필요합니다. 고위 하이라잉 딤플, 항문에서 2.5cm 이상 위쪽 내지와 요추 전추 상부에 위치해 있으면 척수 피하 연결 가능성이 높고 위험도가 중등도 높습니다. 척추 초음파를 권장합니다. 복수 midline 팔러스 이탈, 위치 딤플, 중앙선에서 벗어나거나 엉덩이 한쪽에 존재하면 피하 통로, 나 피부 누공 가능성이 있고 위험도는 중등도입니다. 초음파나 MRI를 검토합니다. 청골 위로 올라간 딤플, 요추 하부까지 올라간 경우 피하동 정맥 기형, 척수지방종 동반이 가능하며 위험도는 높습니다. 영상 검사가 필수입니다. 2. 모양, 쉐이프, 형태, 별 위험 신호입니다. 얕고 기저가 보이는 단일 오목형, 지름 5mm 안쪽이 뚜렷이 보이고 삼출물 없으면 정상 변이, 심플 딤플에 해당하며 위험도는 낮습니다. 관찰합니다. 깊거나 기저불명확, 손전 등으로 비춰도 바닥이 보이지 않고 척수관과 연결될 수 있으면 위험도는 중등도 이상입니다. 척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름 500mm 이상, 넓고 함몰형이고 피하 신호 트랙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도는 중등도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이중 딤플 또는 구멍형 2개 이상이거나 혹은 터널형이고 누공피하 앱세스 동반 가능성이 있으며 위험도가 높습니다. 영상검사를 하고 신경외과의 의뢰합니다. 삼출물, 피부색 변화 동반, 혈액 투명액이 분비되고 홍반색 소침착이 있으며 염증 피부 통로 가능성이 있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즉시 평가합니다. 3. 동반 소견에 따른 추가 위험 신호입니다. 털다발 하이퍼트리초시스, 피부 태그, 스킨 탁, 혈관기형, 피하 병변 동반 가능성이 있어 척추 초음파를 합니다. 지방종, 리포마, 피부 돌출, 척수 피막 연결 가능성이 있어 MRI를 고려합니다. 둔부주름 비대칭, 엉덩이 틈 비틀림, 척추 회전 입은 척추 가능성이 있어 초음파, 정형, 신경 협진을 합니다. 하지 근력 저하,
무릎 반사 감소, 배뇨 배변 이상, 척수신경 이상이 의심되어 MRI와 신경외과 의뢰를 합니다. 4. 초음파 적정 시기입니다. 생후 6개월 이전, 특히 3개월 이내 시행 시 정확도가 높습니다. 척추 후궁 vertebral arch. 골화 전에는 초음파가 MRI보다 우선입니다. 이후에는 뼈 구조로 인해 MRI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상 척추 및 척수 구조 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0에서 사찰 딤플, 엉덩이 딤플이 있을 때 시행하는 척추 초음파, 에스피날 울트라사운드는 단순히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수준을 넘어 척추 및 척수 구조 이상, 오컬 스피널, 디아이즈라파에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위 척수원뿔, low lying conus medullaris, 초음파상 척수원뿔 conus medullaris, 이 L2 이하로 내려와 있으며 정상은 L1, L2 수준, L2 이하이면 척수고정증 tethered cord을 의심합니다. 비정상 필름 두께, thickened film terminale, 필름 직경 1mm이며 척수가 피하 조직이나 지방 조직에 부착된 테더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름 지방종, 필름 리포마, 리포필로마, 척수말 단부나 필름 주변의 괴코성 반사, 밝은 덩이이며 지방 성분이 섞인 fatty film, 척수 고정증의 한 형태입니다. 척수 낭종, ventral dorsal cyst, syrinx, 척수 내부 또는 주위에 무에코성 검은색, 낭포성 구조이며 시링오미에리아, 척수 공동증, 메닝고체레 등이 가능합니다. 피하 동로, 데르말 사이누트랙트, 피부 표면에서 척수까지 이어지는 제코 통로형 구조이며 피부 경막을 관통하는 통로로 감염 농양 위험이 높습니다. 입은 척추, 에스피나 비피다 오쿨타, 후궁 결손, 척수 노출 없이 피부 하부로 에코 결손선이 관찰되며 뼈 구조 불완전 융합으로 테더링 신경 이상 동반이 가능합니다. 척수 지방종 에리포미에로 메닝고체레, 척수 표면과 연결된 괴코덩이 피하로 돌출이 가능하며 척수 피막과 지방 조직이 이어져 테터링 발생합니다. 나야심, 피막 외 낭 메닝고체레, 메미에로 메닝고체레, 척추 뒤쪽으로 무에코성 팽창낭이 존재하며 척수막이 돌출된 형태로 수술적 교정이 필요합니다. 척수 분할, 디아스테마토메리아, 척수 내부가 두 갈래로 나뉘어 보이며 더블 코드, 중앙이 섬유성 골성 경막으로 나뉘는 선천 이형입니다. 척추관 내 혈관 이형, 낭종, 이물질, 비정상 혈류 패턴 또는 음영 구조를 보이며 드물지만 신경 압박이나 감염성 변화가 가능합니다. 1. 초음파에서 관찰해야 하는 주요 해부학 포인트입니다. 정상 초음파에서는 척수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손의 풀세이션, 척수원뿔이 L1점 L2 부위에 있으며 피부 아래로 특별한 연결 구조가 없어야 합니다. 척수원뿔 위치, L1, L2 높이에 위치합니다. 필름 두께 1mm 이하 균질한 제코 구조를 보입니다. 척수 움직임 풀세이션, 심박수에 맞춰 규칙적 움직입니다. 없다면 테터링 의심, 후궁 버테브랄 아치스, 연속적 균일한 에코라인이 관찰됩니다. 피부 경막거리, 일정하고 피부 오목이 경막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2. 초음파로 비정상 판단 시 추가 평가입니다. 코누스 L3 이하 위치, 필름 비후 지방 음영 MRI 검사와 신경외과에 의뢰합니다. 피부 척수 연결 통로 보임, 수술적 교정을 고려합니다. 데르말 시누트랙트, 시링스, 낭포성 병변 보임 MRI로 병변 범위를 평가합니다. 후궁 결손이나 입은 척추 의심, 정밀 MRI와 정형외과를 병행 평가합니다. 3. 검사 시기와 정확도입니다. 생후 3, 6개월 이내가 최적기입니다. 척추 후궁 골화 전. 6개월 이후에는 초음파 감도가 떨어지므로 MRI가 우선입니다. 체중이 4.kg 이상일 때는 영상 품질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후 몇 개월까지 초음파로 진단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영아의 척추 초음파 스피널 울트라사운드 미나는 검사 시기, 연령에 따라 정확도와 진단 가능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유는 척추뼈, 후궁, vertebral arch가 점차 골화,
오시피케이션 되면서 초음파로 내부 척수 구조를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초음파 시기는 생후 0년 3개월이고 3, 6개월은 가능은 하지만 제한되는 시기이고 6개월 이후에는 사실상 초음파가 불가능하여 MRI가 필요합니다. 1. 진단 가능한 시기입니다. 신생아기 0년 3개월, 가장 이상적이며 진단율 95, 100%, 척추 후궁이 연골 상태로 초음파 투과가 우수합니다. 영아기 초반 3일 6개월, 부분적으로 가능하며 진단율 60, 80%, 상중부 요추까지는 관찰 가능하고 하지만 천추, 미추는 점차 제한됩니다. 6개월 이후 제한적이며 진단율 30% 이하, 후궁이 골화되어 척수 구조가 초음파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MRI가 필요합니다. 만 1세 이후 사실상 불가능하며 초음파로는 척수 필름 확인이 불가합니다. MRI만 가능합니다. 2. 근거가 되는 주요 연구 및 가이드라인입니다. AIUM American Institute of Ultrasound in Medicine 2023 Neonatal spine ultrasound is most useful before 6 months of age, ideally within 3 months.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전인식기 척수 초음파는 생후 3개월 이내 검사 시 가장 정확하며 6개월 이후에는 MRI가 필요하다. Johns Hopkins Clinical Pathway 2022 Ultrasound is appropriate until the posterior elements ossify, typically by 4-6 months of age. Korean J Radial 논술 누구 정확한 초음파 판독을 위해서는 교정 연령 42주 이상, 체중 4.kg 이상이 적절하며 6개월 이후에는 MRI로 전환한다. 척추 초음파 검사 비용 및 보험 청구 실비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엉덩이 딤플 등으로 시행되는 척추 초음파 검사 비용 및 보험 청구 실비 절차는 병원, 지역, 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상품별, 실비보험, 약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역은 검사받는 의료기관 및 가입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검사 비용입니다. 정확히 신생아 척추 초음파 비용이 공개된 전수자료는 제한적입니다. 한 예로 국내 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목록에서 초음파 검사료 항목이 약 230만 원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될 비용은 해당 검사가 급여 인정되는지 여부,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여부 및 검사 방식, 기타 동반 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보험, 실손보험, 청구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먼저 해당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 대상이고 보험급여 기준을 충족한다면 환자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됩니다. 만약 비급여 또는 보험급여 기준 외에 시행되었다면 환자가 전액 부담하며 이후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 확보, 검사 후 검사명, 날짜, 진료비 내역, 검사료, 판독료 포함 등이 명시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부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명, 상병코드, 검사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 확인,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에서 영상진단, 초음파 포함, 항목이 보장되는지, 보장 한도와 자기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에 한해 보장하고 선별검사 또는 정기검사형으로 시행된 경우 보장 제외이거나 자기 부담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 항목에서 초음파 검사 관련 청구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검사 결과지, 판독 소견 포함 등이 요구됩니다.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검토 후 지정된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검사 목적이 명확히 진단 목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단순 관찰 또는 선별 검사라면 보험사에서 보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일 검사에 대해 동일날 2번 이상 청구된 경우 중복 청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진단명 또는 상병 코드가 서로 다른 경우 청구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검사 시행 전 의료기관에 명확히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